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오디오 채널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옛날의 풍경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오가는 메시지나 영상 통화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는 다른 소통의 방식이 있었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던 편지와 낯선 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공중전화. 그것들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으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던 따뜻한 달이었지요.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 밤을 설레며 기다렸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손에 쥐고 공중전화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렸던 그때의 낭만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소중한 추억들을 찾아 기다림이 있었던 소통의 시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리움을 담은 한 통의 편지. 그 시절 편지는 느림의 미학이 담긴 가장 아름다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에는 우리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문방구에서 예쁜 그림이 그려진 편지지를 골라오는 일부터가 설렘이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그려진 편지지, 작은 꽃들이 수놓인 편지지.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고르던 그 시간도 참 소중했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고 조심조심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첫 줄을 쓰는 것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내 마음이 잘 전해질까, 상대방이 기뻐할까 생각하며 말이에요.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했고 더욱 정성스러웠지요. 쓸 말이 많아 편지지가 여러 장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밤늦도록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편지는 곧 우리 자신의 마음 그 자체였으니까요. 편지를 다 쓴 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통을 찾아갔습니다. 빨간 우체통 앞에 서서 한 번 더 편지를 들여다보고 정말 보낼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편지를 덜컹하고 우체통 속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이제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 밤을 설레며 우편함 앞을 서성였지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고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오늘은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답장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조심조심 뜯고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가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편지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삐삐와 공중전화, 기다림의 미학.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우리에게는 삐삐와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했던 그때의 소통 방식은 낭만 그 자체였지요. 삐삐가 삐삐하고 울리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중전화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삐삐를 꺼내어 화면을 확인하는 일은 마치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것 같았어요. 1004는 천사, 8282는 빨리빨리, 1472는 일사천리. 우리는 이런 숫자 암호를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메시지도 있었지요. 486은 사랑해, 7942는 죽도록 사랑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겨운 시절이었습니다. 삐삐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메시지를 받고 바로 답할 수 없었기에 그 기다림 속에서 설렘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약속 장소에 늦었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공중전화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 앞에는 늘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지요. 파란색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앞사람이 전화를 끝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간혹 통화가 길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빨리 끝내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마저도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순서가 되어 공중전화에 들어서면 마치 나만의 작은 방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짤랑하고 넣고
다이얼을 드르륵 하고 돌려서 번호를 누르는 그 과정도 참 특별했어요. 동전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고 통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음이 들리면 더욱 서둘러 말했지요. 여보세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짧은 통화 시간 동안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전화가 뚝 하고 끊어지면 우리는 아쉬움에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따뜻한 위로를 전해준 소통. 전화기와 편지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정이 듬뿍 담겨 있었지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곱게 접어놓았다가 외로운 날 밤이면 꺼내어 다시 읽곤 했지요. 몇 년이 지난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고 혼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 시절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순수했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편지지가 누렇게 바래고 글씨가 조금 번졌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정겨웠습니다. 편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추억의 상징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메시지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진심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웃음소리, 한숨소리, 때로는 울먹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졌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정말 실감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깊은 공감을 얻었어요. 슬플 때는 위로를 받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었습니다. 전화기와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였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 타지로 유학을 떠난 딸,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까지. 전화와 편지는 우리의 그리움을 달래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었지요. 특히 군대에 간 연인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정말 소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갈 수 없던 시절, 편지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으니까요. 편지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화기와 편지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만났습니다. 그 시절의 소통은 느리고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의 설렘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디지털 메시지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감동이 있었지요. 그 시절 우리는 소통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소통 방식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끔은 그 시절의 여유로움이 그리워집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설레임, 편지지를 고르는 즐거움,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던 정겨운 풍경들 말이에요. 혹시 집 어딘가에 오래된 편지나 다이어리가 있다면 한번 꺼내어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좋으니까요. 그 시절의 편지와 전화기는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지만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소통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그 시절 여러분에게도 특별했던 편지나 전화 한 통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